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머입니다. 모처럼의 리뷰 영상인데요. 최근 좀 쉽지 않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NFT 씬을 떠나시고 또 남아 계신 분들도 좀 의욕이 많이 사라진 그런 상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NFT 씬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좀 중요한 변화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변화의 중심은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페이버 얼라이언스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창하게 국내 NFT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라고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는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페이버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구성원들이 있어요. 선미아 클럽이 있고 해피어타운, 그리고 엑스클루시브, 그리고 페이버렛, 메타팩토리, 그리고 커넥트 월렛. 현재는 지금 같은 구성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선미아 클럽과 해피어타운은 아마 많은 분들이 NFT 프로젝트라고 잘 알고 계실 거라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플랫폼 쪽에 엑스클루시브부터 커넥트 월렛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엑스클루시브는 멀티체인이 지원되는 마켓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런치패드 역할까지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이버렛은 아마 선미아 클럽 NFT를 갖고 있는 홀더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국내 최초의 NFT 지갑이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지갑 앱입니다. 메타팩토리는 이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 서비스인데 이거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뒤쪽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 커넥트 월렛은 이제 코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페이버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페이버 얼라이언스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좀 늘어만 놓고 보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NFT는 아마 다들 아실 건데 이 플랫폼의 역할이 뭔지 몰라서 더 아마 모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플랫폼들 개별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NFT와 이 플랫폼들이 그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전체 생태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플랫폼별로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엑스클루시브입니다. 엑스클루시브는 선미아 클럽을 개발한 그 핑거랩스에서 런칭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능을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멀티체인하고 코인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클레이튼 체인에서는 클레이와 페이버 6를 지원하고 이더리움에서는 이더와 제노를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사용자 친화적 기능이 다수 존재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지정 판매 기능이 있고 소수점 사기 방지 기능이 있고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 모아보기, 이런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런치패드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벨리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래플샵이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뭐 래플샵은 이름에서 좀 드러나지만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제공해주는, 뭐 에어드랍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각각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멀티체인과 코인을 지원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나 봤더니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그 물품을 판매하려고 등록할 때 보여지는 화면인데요. 지금 화면은 이제 카이카스 지갑을 연결했을 때 화면입니다. 카이카스를 연결하면 저 가격 입력칸에 클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클레이뿐만 아니라 페이버, 6 이렇게 다양한 코인들을 좀 지원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해서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눌러보면 이더와 제노 같은 코인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클레이튼과 이더리움 체인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각 체인별로 다양한 코인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친화적 기능인데 두 가지 정도만 볼게요. 예약자 지정 판매 기능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한 아래쪽에 예약 구매자라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예 내가 판매할 지갑 주소를 아예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판매 등록을 하면 내가 입력한 가격으로 그 사람만, 그 지갑 주소 보유자만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뭐 어디다 써?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인 간에 거래를 할 건데 보다 좀 싼 가격에 나는 넘기고 싶다. 근데 그거를 그냥 보내기 통해서 NFT를 보내줘도 되는데 나중에 이게 좀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 인간이 먹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예약자 지정 판매 기능을 쓰면 조금 깔끔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사용하기에 따라서 좀 편한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소수점 사기 방지. 이건 정말 좀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오퍼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격 차이가 뭐 바닷가에서 30% 이상 차이가 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의해서 보시라고 표시를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수점 차기 치려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니까 한 번 더 주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픈시 같은 사이트에서는 이런 거 왜 안 해주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되는 기능이었고요.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런치패드인데요. 근데 이게 왜 페이버 얼라이언스에서 좀 중요하냐, 요거죠. 요거 지난번 밸류건 프로젝트는 이렇게 클레이로 민팅을 했었는데, 근데 앞으로 이 엑스클루시브 런치패드를 통해서 민팅을 하려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생겨날 거잖아요. 그때는 페이버로, 이렇게 페이버로 민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한번 페이버로 민팅을 한 적도 있었죠. 앞으로 이 런치패드를 통해서 민팅을 하게 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는 페이버를 통해서 민팅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얘기인 즉슨 페이버의 사용처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토큰 이코노미에서 참 소각처가 제대로 없어서 망가지는 토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굵직굵직한 사용처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페이버렛인데요. 자, 페이버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로그인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자기가 보유한 NFT들이 보여지고요. 프로젝트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상세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부터 뭐 바닷가, 홀더 수, 생성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 이제 홀더 인증 기능이 있죠. 지난 선미야 클럽 홀더 파티에 입장할 때는 저걸 가지고 입장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큰 송금 기능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클레이튼 기반 주소로만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버렛의 핵심 기능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NFT 정보 확인 기능이 있고, 오프라인 홀더 인증 기능이 있고, 토큰 관리 및 송금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적어놓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갑이라는 것은 본질 기능은 결제에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아직 결제가 이 기능이 빠져 있죠. 그렇다고 이 페이버렛이 결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보면 여기 뭐 지금까지 구현된 것 토큰 관리, 그리고 인증, 그리고 NFT 관리 다 되죠. 근데 현재 결제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제도, 규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결제는 아직이지만 but 이 규제가 좀 완화가 되거나 저는 풀린다면 언제라도 결제는 바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메타팩토리입니다. 메타팩토리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지난 8월 그 선미야클럽 아마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 가드님께서 메타팩토리를 설명하기 전에 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버를 가지고 어떤 포인트로 변환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백지화 됐습니다. 그래서 아픔의 미아 포인트인데,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이 캐시팩토리였어요. 설명하기를 캐시팩토리를 대신 인수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저걸 인수했을까요? 저게 뭐길래?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캐시팩토리와 메타팩토리. 캐시팩토리는 그 지마켓 앱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특정 미션을 수행하고 나면 스마일 캐시를 보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마켓 앱에 캐시 혜택 메뉴가 있었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보험 가입 번유 전화 받아봐라, 그러면 포인트 줄게, 뭐 이런 것도 있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포인트를 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포인트를 드립니다. NFT 홀더 인증하면 뭐 스마일 캐시를 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메타팩토리는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주는데 이게 페이버와 좀 연동이 된 포인트 아닐까? 이건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제가 예상하기로는 페이버와 연동된 포인트 또는 페이버를 지급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메타팩토리의 기능은 페이버와 연동된 포인트 적립해주는 일종의 시스템이다, 서비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이거를 왜 인수했을까? 도대체 뭐 하려고?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다시 한번 저 왼쪽에 캐시팩토리 화면을 보죠. NFT 홀더 인증하면 스마일 캐시 10,000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저기에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A 프로젝트에 디스코드 입장하면 100페이버 지급, 뭐 선착순 100명,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선미아, 스미아 홀더가 했던 것처럼 특정 프로젝트 홀더 인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거를 노출하는 대상이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NFT 씬에 있는 분들도 물론 참여하겠지만 기존의 캐시 팩토리를 쓰던 고객들한테 이런 이벤트들이 노출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일반인일 거란 말이죠. NFT를 잘 모르는 분들. 그분들이 NFT 씬에 좀 관심을 갖게끔 하려는 이유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생태계에서 역할은 일종의 홍보 마케팅 그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커넥트 월렛인데요. 커넥트 월렛은 오롤리데이의 해피어타운에서 런칭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고요. 들어가 보시면 오롤리데이에 포인트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구매한다? 페이버로 결제를 한다. 이게 페이버로 사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페이버로 오롤리데이 포인트를 구매한다. 이 말인즉슨 페이버로 오롤리데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 결제를.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NFT 씬에서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토큰을 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지금까지는 사실 딱히 그렇게 없었거든. 근데 오롤리데이가 이렇게 시도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페이버 얼라이언스의 좀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 페이버의 획득과 소비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페이버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 뭐가 있을까요? 선미아 클럽 홀더가 되면 됩니다. NFT 갖고 있으면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팩토리 이것도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페이버를 얻을 수 있거나 또는 페이버와 연동된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게끔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해피어타운 NFT를 갖고 있어도 소량의 페이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버라는 토큰을 얻긴 얻었는데 어디서 소비를 할까요? 보여드렸죠? 엑스클루시브에서 뭐 런치패드에서 프로젝트 민팅을 할 때 페이버를 통해서 민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페이버렛 아직은 결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결제가 붙으면 페이버렛에서 페이버를 이용한 어떤 상품 구매, 서비스 구매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해피어타운에서는 커넥트 월렛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페이버를 통해서 자사 포인트를 구매해서 상품을 구매하게끔 이런 방법을 차용했단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신규 페이버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가 생겨나요. 합류하는 프로젝트가. 그러면 여기에서도 뭔가 신규 토큰 사용처를 만들 수 있겠죠. 커넥트 월렛 같은 거. 그렇게 되면 야, 봅시다. 일단 선미아와 메타팩토리 익스클루시브 페이버렛 여기에만 가지고도 자체 생태계가 충분히 돌아가게끔 구성이 돼요. 근데 이런 해피어타운이나 신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페이버 얼라이언스에 합류하면 합류할수록 이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페이버 얼라이언스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페이버의 사용처, 수급처가 확장이 되고 그 말인즉슨 페이버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이런 생태계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조성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어떤 기업이 A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 상품 또는 서비스몰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팩토리와 엑스클루시브와 선미아 클럽이 있어요. 이 기업의 니즈는 뭘까요? 일단 이 프로젝트를 좀 알리고 싶을 거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민팅도 해야 되고, 뭐 디스코드나 뭐 텔레그램 같은 걸 운영하려면 또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 메타팩토리와 익스클루시브와 선미아 클럽에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메타팩토리는 프로젝트 홍보 및 가입 유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왜? 여기에 기업 A 프로젝트에 뭐 가입을 해주세요. 보상으로 페이버나 뭐 관련된 포인트를 드릴게요. 이런 식의 홍보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엑스클루시브에서는 런치패드 통해서 민팅을 할 수 있죠. 2차 거래도 여기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선미아 클럽. 그 선미아 클럽의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 및 기술 지원을 한다. 이런 기능들을 이제 핑거랩스 측에서 A 프로젝트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민팅까지 잘 끝나면 이제 또 유틸리티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홀더 혜택들을. 그러면 대부분 자기들이 갖고 있는 PB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그거를 홀더 혜택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게끔 한다? 페이버를 통해서 저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게끔 한다. 커넥트 월렛 같은 거. 그렇게 되면 이 A 프로젝트는 홍보나 뭐 민팅이나 운영 같은 거를 이쪽 핑거랩스에서 담당해줘서 좋고, 그리고 핑거랩스 측에서는 페이버의 사용처가 늘어나니까 좋고, 어때요? 핑거랩스와 합류 기업이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하반기에만 6개가 준비 중에 있다 라고 지난 8월 아마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6개인데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점차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페이버 얼라이언스의 생태계도 점차 확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누가 하고 있냐,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예.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FSN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요. 국내 최대 디지털 마케팅 그룹이고, 그리고 이 FSN의 자회사인 핑거랩스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핑거랩스는 이제 뭐 거의 국내에서는 탑급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들 아시는 선미아 클럽과 엑스클루시브 페이버렛 등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핑거버스가 있는데 핑거랩스의 자회사고 NFT 프로젝트 기술 뭐 지원 및 운영을 전담하는 그런 자회사예요. 최근에 런칭했던 벨리곤 프로젝트가 이 핑거버스에서 운영 및 기술 지원을 했던 거고요. 요 각각의 대표가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요 분들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보탤 게 있어서, 왼쪽에 계신 분은 FSN CEO 이상성 님이고, 오른쪽은 핑거랩스의 CEO인 김동훈 대표님인데, 선미아 클럽 홀더인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디선미 님과 가드 님. 이분들이 되게 좀 독특해요. 대표님들이라 하면 굉장히 바쁠 텐데, 뭐 카톡에서도 보이고 디코에서도 보이고 홀더 파티 뭐 아마 안 끼는 데가 없이 두 분이 다 안 끼는 데가 없이 계속 출몰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 바쁜가?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고, 핑거랩스는 지금 NFT 씬에서 굉장히 핫한 기업이고, FSN은 뭐 수백 명 직원이 있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안 바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가 아닌가? NFT에 좀 진심이다, 진정성 있게 좀 다가가겠다, 그런 의미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 두 분이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이렉트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사실은 다른 여러 프로젝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표는커녕 뭐 실무진들도 잘 눈에 안 띄고 운영 같은 거 모더들이 대신 다 하고 이런 프로젝트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렇게 직접 홀더하고 소통하는 프로젝트 거의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분은 참 잘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긍정적인 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엑스클루시브는 일단은 강력한 시장 선점자가 존재합니다. 네, 오픈시, 팔라와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서비스 베타 버전이긴 한데 좀 이용하다 보니까 클레이튼이든 이더 쪽이든 현재 여기 엑스클루시브에 연동된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게 좀 숙제일 것 같고, 페이버렛은 무엇보다 이게 문제죠. 제도권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코인으로 좀 결제를 하게끔 하면 안 될까 하면 어딜 감히 코인을 현금처럼 쓰려고 하냐고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권 규제 때문에 이 월렛이 제대로 된 월렛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거를 넘어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메타팩토리는 이제 막 인수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대로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멀리 못 가고 망가지는 게 뭐 한둘이었어야죠. 그쵸? 그래서 잠재력은 있으나 이게 잘 될지는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커넥트 월렛은 보니까 좀 상품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결제가 좀 복잡해요. 페이버를 사서 포인트를 또 사고 포인트를 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해야 되잖아요. 복잡해.
그래서 일반인들을 아무리 끌어온다 한들 이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결제할 수 있게끔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대는 이런 겁니다. 엑스클루시브는 일단 기업들, 대기업들 콜라보가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벨리곰 같은 프로젝트들이 엑스클루시브에 뭐 독점으로 올라간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국내 최대의 뭐 대기업 프로젝트 입점 거래소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페이버렛은 코인 관련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 크립토신 최초로 결제 시스템이 탑재된 지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팩토리는 코인과 포인트가 연동된 그 적립 시스템을 선점하려는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되면, 정말 잘 풀리면, 아마에서 디선미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크립토 버전의 해피포인트가 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커넥트 월렛은 상품이 좀 더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결제가 조금 더 간소화되면 코인과 포인트가 연동된 그 유명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로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 페이버 얼라이언스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면 이런 식의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확대가 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페이버의 미래는 어떨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좀 큰 변화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모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dreaming on in my head like I've seen it. A life worth living is a life with meaning. I'll do what I love till my heart stops beating. I'm feeding this